경찰 연락을 받고 잠 못 이루는 분들을 위한 스토킹 처벌법의 실체.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경찰의 연락, 그리고 스토킹이라는 생소하고도 무거운 혐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이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최근 스토킹 처벌법의 강화로 인해 과거에는 가벼운 해프닝으로 여겨졌던 행위들이 엄중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서 초기에 방향을 잘못 설정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수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사 현장의 생동감 넘치는 시각으로 스토킹 수사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사건 브리핑.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합니다. 주요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 인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그리고 전화나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과거와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반의사 불벌죄 조항의 폐지입니다.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국가의 형사처벌 절차는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또한 스토킹 잠정 조치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뿐만 아니라 유치장 유치까지 가능해졌으므로 경찰 연락을 받은 초기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32년 넘는 세월 동안 검찰 수사 일선에서 스토킹 사건을 마주하며 확인한 핵심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느끼는 인식의 간극입니다. 가해자는 좋아하는 마음에 대화를 원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수사관의 시선은 철저히 객관적인 수치와 정황에 집중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단 한 번의 연락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기간에 집중된 수십 번의 푸재중 전화는 그 자체로 강력한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수사 현장에서는 단순히 횟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연락의 간격,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표시 여부, 그리고 그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범죄적 고의를 판단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전에 본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 냉정하게 분석하는 것이 수사의 시작입니다. 3. 실무 통찰.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억울함보다는 실무적인 방어 기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상대방이 오해한 것이다라며 무작정 부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모든 대화 기록을 날 것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인다고 메시지를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로 비춰져 구속영장 청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사의 반함에 대한 논리적 반박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락이 상호 합의된 관계 회복의 과정이었거나 상대방이 먼저 대화를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접근 금지 등 잠정 조치 위반은 실형 가능성을 급격히 높입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행위는 수사관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확신시키는 결과만 초래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진술이 검찰 기재례에 비추어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을지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Q&A. 스토킹 수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1. 합의를 했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현재는 법 개정으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는 형량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이므로 여전히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Q2.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떡하죠? 형사사건에서 주치 상태는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 기록과 주변 CCTV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3. 메시지를 읽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리거나 메시지가 도달했다면 도달하게 한 행위 자체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스토킹 범죄는 한 사람의 사회적 명예와 일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에 거주하시는 재외 국민분들이 국내 형사 절차에 휘말려 막막해 하실 때도 원격으로 정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풍부합니다. 낯선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홀로 고통받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에 연락을 받고 잠 못 이루고 계실 당신의 마음을 잘 압니다. 32년 9개월의 검찰 수사 경력은 단순히 법리를 따지는 시간이 아니라 사건의 이면과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형사 전문 이병창 법무사가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실무적인 해안으로 꼬인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